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TNL 재무 상태표를 쭉 보도록 할게요. 23년 7월 27일 기준 45,600원 3,700억인 회사고 주식수는 800만 주, 외국인이 그 중에 13%를 가지고 있는 20년에 상장을 했고 동일업종 PR은 38배가 나오는 반창고 하면 제일 쉽지. 피부에 이제 바르는 게 아니고 붙이는 창상 치료제, 피부에 붙이는. 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그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있는데, 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을 바꿀 수 있는 걸 유동자산이라고 한다. B자가 붙으면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꾸기 힘든 것들을 비유동자산이라고 한다. 자산에는 내 것도 있고 네 것도 있고, 내 것도 있고 갚아야 될 것도 있고, 내 것도 있고 빚도 있고, 그러니까 부채도 그 자산이고 자본도 내 것도 자산이다. 그걸 합친 거를 자산이라고 한다. 자, 부채에 유동이 붙으면 1년 안에 갚아야 될 거, 그 말했지. 갚아야 될 거. 비유동이 붙으면 1년 이상 걸려서 갚아야 될 거, 장기성 부채들. 그리고 자본 항목으로 가면은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자본 잉여금은 발행가에서 액면가를 뺀 금액을 곱해서, 아이씨 어렵다. 자본 잉여금은 액면가에서 주식수를 곱한 거, 여기는 액면가 금액 뺀 만큼 주식수를 곱한 거, 총 주식수를 곱해서 액면가를 빼면 자본 잉여금이고, 요거 두 개 합치면 자본 항목 중에 하나지.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해외 사업에서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무상증자하기도 하고 유상증자하기도 하면 이런 거 기타 자본 이런 걸 만들어서 그런 걸 더하고 빼고 자사주를 사면은 뭐 더하고 빼고 그러고 이익잉여금은 코너는 회사를 굴리다가 이익이 날 수 있고 손해를 볼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이익이 나면 쌓아두고 결손금이라 그러지. 손해가 나면 여기서 마이너스를 쳐. 마이너스 치면은 여기 마이너스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게 총 연관되는 거라가 여기 걸 자꾸 잠식한다라는 거지. 자본잉여금을 어느 정도 잠식해가 반 이상을 잠식하면 자본 잠식률 50%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돼서 언제 무너져도 모른 당연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항상 플러스인 회사가 이익잉여금 안에서 배당금도 줄 수 있으니까 요거는 항상 플러스가 되는 게 당연한 것. 자, 자본 총계. 그래서 자본 총계가 자본 총계. 자, 그렇다. 그래서 유동 비율이 370%, 당좌 비율이 290%, 유보율은 2,400%. 유보율은 자본 항목 중에 자본 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합한 금액에서 자본금을 나눴을 때 2,400%, 24배라는 소리지. 부채는 17%, 부채 나누기 자본은 1,100억, 자산은 1,294억인 굉장히 탄탄한, 재무만 봤을 때는 아주 깔끔한, 뭐 이렇게 아무 문제도 없는 회사다, 맞지? 자, 넘어가자. 자, 그래서 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 어떤 자산에 어떻게 있고 어떤 자산에 어떻게 있냐. 작년과 대비해서 현금성 자산은 줄어들었다. 200억에서 138억. 기타 금융자산, 유동자산 안에 금융자산이 있다. 근데 기타가 붙었으니까 뭐 모르겠지만 1년 안에 바꿀 수 있는 자산이 작년에는 130억 있었는데 이제는 210억 있었단 말이겠지, 맞지? 자, 그리고 기타 유동자산 12억 이런 게 20억으로, 재고자산이 106억 이런 게 143억으로, 얘들의 재고자산이라고 해가지고 미리 만들어 놓고 고객들이 사갈 거를 대비해서 미리 많이 만들어 놓지 않고 주문을 한 3개월 단위로,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미리 3개월 단위로 이제 수주 비슷하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물량을 찍어내다 보니까 요 재고가 늘어났다는 건 주문이 더 들어왔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 맞지? 자, 비유동자산에서 유형자산이 563억이었는데 600억으로 한 37억 가까이 증가. 유형자산은 도로, 땅, 차, 건물, 뭐 여러 가지가 있지.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권, 뭐 회원권, 혹은 뭐 소프트웨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게 17억에서 31억으로 증가. 이런 거는 바뀌지 않는 거니까,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상하지 않는 이상. 부채에서 외상값이, 매입 채무는 외상값이거든. 39억에서 68억으로 외상값이 증가했다. 외상값은 재무가 탄탄한 가운데서 외상값이 증가하면 외상값은 뭐고, 이자 안 주는 거잖아. 이자 안 주는 거. 이자 안 주면서 돈 땡기는 거 얼마 줬노? 엄마한테 돈 빌리는 거, 아빠한테 돈 빌리는 거, 친구한테 돈 빌리는 거, 동생한테 돈 빌리는 거.
이자 안 주면서 돈 빌리는 거잖아. 거의. 그리고 대표적인 게 전세금. 집주인이 전세금은 뭐다? 세입자한테 이자 안 주면서 돈 빌리는 거잖아. 어제 돈 그 보증금식으로 또 전세금 끌어오면서 보증금 자기가 맡겼다가 집 들어올 때는 이 집에 살 수 있는 권한 2년간 살 수 있는 권한을 받으면서 3억을 받아놓고 전세금 나갈락 할 때 3억은 어떻게 세입자가 들어오면 메꿔서 줄게. 쥐가 있는 돈으로 좀 내는데 메꿔서 줄게라는 게 지금까지 계속 통용되어 오는 거기에 대한 법안들이 없으니까 맞지? 집주인 위주, 임차인, 임대인 위주고 임차인 빌려주는 기가 임대하는 사람, 임차인 하여튼간에 집주인 위주의 정책들이고 집주인 위주의 이제 규제다 보니까 세입자들은 나가고 싶을 때 바로 나갔을 때는 혜택이란다. 보호라고 해봐야 이제 보험 들어놓은 거 나중에 소송 걸면 우선적으로 이제 보상받을 수 있는 거 그런 정도나 있지. 내가 실제적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할 때는 진짜 그거에 대한 그거를 안전장치 시스템으로 걸어놔야 된다 맞지? 봐봐라 10억짜리 전세 지금 역전세 난다 그러지. 집값이 떨어지니까 전세값도 떨어지는 거지. 전세값도 떨어지면은 뭐야 이제는 전세가 그 새로 기존에 계약하고 있는 사람한테 계약하려 그러면 2년 연장 이런 거 하려 그러면 5%인가 그 몇 프로 이상 못 올리. 저는 전세금 상한가가 있잖아. 월세도 상한가. 근데 내가 살 거다 그러면서 니 나가라 해놔놓고 새로운 그 세입자를 구할 때는 전세금 상한제를 적용 안 시킬 수 있거든. 기존에 5억 받던 거 뭐 5%면 25 250만 원 5억 2,500만 원이가 2,500만 원 5억에 5천만 원이니까 2,500만 원 올릴 수 있는데 새로운 사람한테 7억, 8억, 9억, 10억 받을 수 있다고. 그래 받았던 집주인이 지금 이제 전세값이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 7억 전세금 이제 이 사람이 나간다 그러니까 못 주잖아. 주면 아무 상관없지. 바로 주면 그렇게 내 지금 은행에 넣어놨는데 줄게 그러면서 주면은 다른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지가 공시를 하든 뭘 하든 돈을 깎아서 하든 하면 되는데 지금은 세입자가 들어와야지 준다. 뭐 없다. 내 돈 없다. 배째라 카드라도 집주인한테 뭔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뭐 금융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집주인 위주로 이제 돼 있는 이 정책이 문제라는 거지. 집주인 위주로 된 거를 시스템으로 바꿔야지. 지금 나라에서 이제 시장에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려고 하는 거 뭐다 집주인한테 돈 빌려주려고 하는 거잖아. 야 너도 좀 기다려봐. 집주인한테 돈 대출해 줄 테니까 대출하면은 그 집값 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안 팔아도 돼. 시장에 맡겨야지. 진짜 짠나. 자기가 집을 돈 벌려고 샀으면은 그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지가 그걸 자기가 감수해야지. 우리 주식 샀는데 지금 어제 뭐야 얼마 떨어졌노? 5% 떨어졌지. 그건 누가 나라에서 감당해주나? 안 감당해주잖아. 근데 부동산은 이렇게 정부에서 이제 특히 보수 정부에서는 집값 떨어지면 감당한다니까. 그거만 보면 짜증난다. 아유 씨 맞지? 그래. 아유 또 이 짜증나네. 그러니까 이게 그 집주인을 왜 걱정하는데 맞지? 와 그리고 건설사들 그 미분양되면 분양가에 사주잖아. 나라 세금으로 LH가 원가에 사가는 것도 아니고 원가에 사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경매를 몇 번 때려가지고 사가는 것도 아니고 분양가에 사주면 씨 건설사들 손해보나 손해 한 개도 안 보지. 대충 지도 뭐 층간소음 그 짜증난다. 이거만 보면 건설사가 망할 수가 없는데 망하기도 하고. 야 집주인 근데 이거 맞아 매입 채무 얘기하다 이래 됐지. 외상으로 그러니까 이자 안 주면서 돈을 땡길 수 있는 거는 정말 좋다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전세 자금이라는 거지. 완전히 안 좋은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 꿀 빠는 거는 거지. 그걸 가지고 돈이 없으면서 투자를 하는 갭 투자로 인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면 집 팔면 되잖아. 돈 없으면 집 팔아 가지고 메꿔놔야지. 우리도 보상 안 해주는데 어디 집 그거 주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지. 이런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니까. 시스템을 바꿔야지 세입자들이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데 세입자들이 을도 아니고 이거 너무 길었는데 맞지? 자 그런 게 있고 외상값은 하여튼 외상값이란다. 이자 안 주는 거 있으면은 무조건 많이 굴리려고 한다. 특히 이런 우량 회사 재무가 탄탄한 회사들은 외상값이 불어나면은 이자 안 주니까 68억만큼 이자 작년에 39억만큼 안 줬고 이번에는 68억만큼 이자를 안 주니까 얼마 줬노? 이만큼
이자 안 주면서 돈을 굴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기타 금융부채가 뭐 조금씩 올랐고, 기타 유동부채 1년 안에 갚는 부채가 11억에서 41억. 부채가 빌린 것도 부채고 미리 받은 돈도 부채. 미리 준 돈은 부채를 안 잡겠지. 그리고 미리 받을 돈, 은행 예를 들면 은행은 고객이 맡긴 돈도 부채졌거든. 그러니까 은행 부채율이 일반 회사하고 다르다는 거지. 코나이가 그래서 달랐던 건데 지금은 부채율이 확 떨어졌지. 부채율이 높아야지 일할 잘하는 건데. 그런 것처럼 단기 법인세 부채율이 조금 증가했고, 뭐 그러니까 얘들은 재무가 탄탄하기 때문에 그걸 깊게 볼 필요가 없어. 이익잉여금도 750억에서 790억, 40억이 증가했습니다. 40억이 작년 1년 차이에 40억씩 쌓인다고 팍팍팍팍팍 맞지? 증가되면서 요리돼 있다. 손익계산서로 넘어가면은 매출에서 원가를 띄고 매출 총이익이 나오면 거기에서 또 고정비인 판매비, 관리비를 띄고 그럼 뭐가 나온다? 영업이익이 나온다. 고로 영업이익은 원가 띄고 판관비 떼면은 어디에서? 매출에서. 그러면 영업이익이 나온다. 영업이익은 뭐다? 세 단계다 말이지, 맞지? 원가 띄고 판관비 띄고 고정비.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계산하려 그러면 원가 얼마 나오노? 그리고 고정비하고 판관비, 판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 관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 얼마 나가노? 인건비하고 다 여러 가지 포함되겠지, 세금하고. 그러면 영업이익이 나온다. 영업이익이 얘들이 퍼센테이지가 32%, 원가는 58%, 엄청 적게 들어가지. 58%. 어떤 거는 뭐 20%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건 정말 적게 들어가는 거고, 진짜 돌에서 이제 그걸 채취하는 거고, 그게 원천 기술 아이가 맞지? 원가 일단 적게 들어가는 편에 속하고 58%, 그거 판관비가 8.5%. 그래서 영업이익이 30%가 나왔다. 그리고 또 얘들이 영업이익을 높이려고 그러면 매출을 상승시키든지 혹은 원가를 하락시키든지 혹은 판관비를 하락시키든지 셋 중에 하나가 돼야지 영업이익을 상승시킬 수 있는데, 요번에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좀 매출이 올랐던 게 이게 뭐 같은 수량이라 하더라도 환율이 22년 환율이나 올해 환율이나 별 차이는 없는데 22년 3월부터 윤석열 들어오고 나서 1290원, 1300원 넘어가고 난리 났잖아. 지금 원달러 환율. 문재인 때는 1200원 넘어가면 나라 망한다고 조선일 그래 떠들더만, 지금은 나라 망한다고 아무도 안 떠들잖아. 이것도 또 짜증나네. 그래서 환율 영향도 많이 받아서 지금 환율 효과도 많이 보고 있는 회사. 왜? 수출이 70% 가까이 되니까. 자, 그래서 영업이익은 32% 정도. 거기에서 금융 수익 2억, 비용 590만 원, 기타 수익 7억 3천, 비용 2.8억. 그리고 세금까지 내면 뭐가 나와? 단기 순이익이 나온다. 영업이익에서 금융 수익, 금융 비용. 그러니까 금융에서 자기들이 회사로 관리하다 보면, 운영하다 보면 은행에서 돈 빌릴 거 아니야. 근데 얘들은 부채율이 너무 낮으니까 비용은 이자는 한 597만 원 들어가고, 수익은 돈 벌었던 게 많으니까 아까 전에 이익잉여금이 계속 50억씩 40억씩 막 쌓이잖아. 그럼 쌓이는 걸 굴린다 이가. 그러면 또 수익이 이자 수익으로 그만이 들어오고, 또 기타 수익, 또 다른 거에서 또 들어오는 비용, 또 나가는 비용, 이런 그러고 세금까지 띄니까 순이익이 28%, 78억이 들어왔다. 전분기는 41억이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974원인데 작년 이맘때는 500원이었다. 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잖아, 맞지?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세지. 자, 그래서 이거를 1년 EPS 곱하기 그냥 일반적으로 계산해서 지금 48,000이가 45,600원에 대입하니까 퍼가 11배가 나오고, ROE는 28, PSR은 3.4, GPA는 매출 총 이익률에서 총 자산을 나눈까, 매출 총 이익에서 총 자산을 나누니까 34% 나오더라. 이 단계에서 34%의 마진이 들어오더라. 엄청나게 높은 거지. 그렇게 요거는 와, 멀티플이 엄청나게 잘 나왔다. 수출이 70%인 회사인데 퍼가 11이라면 굉장히 싸다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출 이만이 되고 매출이 우성장하고 있고 EPS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싸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맞지? 자본 항목으로 가면은 이제 순이익은 쌓이고 배당은 지급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자, 또 무상증자 이런 거 없고, 자, 단기 순이익은 78억 쌓였고 배당은 36억 나왔고, 이런 걸 다 합쳐도 900억으로 시작한 자본이 1100억이 되었다. 그래서 1900억으로 시작한 자본이 1100억이 되었다. 이렇게 자본이 자꾸 쌓인다. 배당을 줘도 자꾸 쌓인다. 이 배당을 못 주는 회사는 이익 잉여금이 없거나 혹은 주기 싫거나. 자, 현금 흐름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55억 플러스, 순이익
플러스 뭐 조정이익이랑 가감, 부채의 변동 이런 거는 매출 채권, 외상가, 뭐 이렇게 감가상각비 이런 걸 다 더했는데도 55억 정도가 굴러가고 있다. 자, 눈에 보이는 데서 굴러가고 있다. 마이너스 같으면 굴러는 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 나중에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유동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이 너무나 탄탄하기 때문에 이게 순간 마이너스 된다 하더라도 의미 없는 거지. 그거 유동 자산에서 뭐 유보율에서 그 다 커버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괜찮다. 아무 의미 없다. 투자활동 현금으로는 마이너스 125억인데 어디에 투자했는 거 보니까 기타 금융자산, 금융자산이잖아. 돈놀이 하는데 100억 썼고 유형자산 요거는 이제 건물이나 자동차 뭐 이런 거 사는데 45억 요거는 진짜 투자 맞지. 그리고 무형자산 이런 것도 14억 치 샀다. 요게 올방 한 57억 60억 가까이가 그냥 눈에 보이는 투자고, 그러고는 돈놀이 하는데 100억 금융자산의 증가는 32억치 100억치 팔고 32억치 샀네. 자, 그렇게 됐다. 재무활동 그래서 요걸 다 더하니까 마이너스 125억이다. 그래서 그 영업활동 현금으로 플러스 투자활동 현금 마이너스,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으로 마이너스인데 재무는 어디에 돈을 썼는가 보니까 자사주 취득하는데 3,500만 원 썼고, 기타 금융 부채 증가하는데 기타 금융 부채 사는데 땡기는데 75억 땡겼다. 이렇게 이런 거지. 자, 그래서 리스 부채 상환하는데 129억 이거 원이가 1,200만이가 129억이 아니고 3원인가 35,000원 자사주 취득하는데 35,000원치 샀고, 기타 금융부채 취득하는데 750만원치 샀고 750만원 볼 것도 없다는 거지. 리스 부채 1290만원 상환했다. 1260만 갚았다. 그래서 재무활동은 540만원이 썼다. 540만원 지급했다. 갚았다. 현금성 시작할 때 205억의 현금성 자산이 지금 138억이네. 66억 정도 현금성 자산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종속기업에선 가흥태력 중국 의료용품 제조 판매하는 중국 회사, 가선태릭 무역유항공사 의료용품 판매하는 회사, TSL 대한민국 약물 전달 관련 기기 연구개발 지분 다 100%, TNL 헬스케어, TNL 유럽 이런 것들. 요게 특별하게 요게 매출이 자산이 크게 높은 회사들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게. 자산 얼마 안 돼 얘들. 그리고 요번에가 당분기 말 매출 채권의 대손 충당금이 제로. 매출 채권이 뭐고 물건 주고 돈 받는 거 아이가. 돈 받을 수 있는 권리, 매출 채권 받을 권리, 매출 그거 판 거에 대한 받을 권리. 뭐 은행 같으면은 이율이 될 수 있고, 뭐 삼성전자 같으면 반도체 뭐 냉장고 이런 게 될 수 있잖아요. 그걸 줬는데 매출 채권 대손 충당금 대신 손해 나서 충당할 수 있는 금액, 이게 이거 됐다는 거, 마이너스 됐다는 거, 그냥 없다라는 거는 뭐다? 0%. 못 받을 리가 없다는 소리지. 그래서 정상 채권이 총 147억 중에 147억 5천만 원이고 1개월 연차된 게 2,200만 원, 2개월 연차된 게 240만 원인 게야. 그러니까 못 받는 게 없다라는 거지. 와, 정말 좋은 거지, 맞지? 이런 거 물건 못 받는 거 얼마, 나도 미수금 얼마 많은데 미수금 그런 게 대손 충당금이라 보면 되지. 그 다 받아야지 돈이지. 못 받는 건 뭐고 그게 마이너스라는 거지. 자, 이거 뭐 유형자산 증가한 게 41억 증가했는데 건물 사는데 1억 5천, 공구 사는데 1억 1천, 차 사는데 3,600, 시설 장치 3,400, 건설 중인 게 41억 이렇게 돼 있다. 작년에는 158억, 작년에는 땅 사는데 42억, 건물 51억, 그리고 기계 12억, 건설 중인 게 34억. 그래서 총 158억 이렇게 됐다. 요거 뭐 무형자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산으로 인정되는 게 산업재산권 400만원치, 소프트웨어 370만원치, 기타의 무형자산 14억치. 그래서 14억 증가했다. 전분기 작년 같은 경우는 산업재산권 590만원, 소프트웨어 440만원, 합계 1000만원 이렇게 증가했다. 성격별 비율은 이제 원가 플러스 판관비라는 소리인데, 제품 마이너스, 갈로는 마이너스거든. 마이너스라는 건 재고를 32억치 썼다. 자, 상품의 변동, 상품 사는데 이제 비용을 10억 썼다. 원부재 사용하는데 82억 썼다. 작년에 41은 82억이면 더 많이 원부재를 사용했다는 건 더 많이 만들어 팔았다는 소리지, 맞지? 종업원 급여가 19억에서 24억으로 증가했다. 기타 비용 37억인데 90억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총 작년에 101억 원가 플러스 판관비가 나가던 게 이번엔 181억, 거의 80% 이상 상승했다. 판매비 관리비만 보면 급여 상승, 복리후생비 상승, 연구개발비 상승, 직업 수수료 상승. 수수료 상승했다는 건 뭐고, 얘들 아마존이나 이런데 미리 대신 팔아주면 수수료 줘야 되는데 수수료 상승했다는 거는
뭐다 잘 팔렸다 보면 되는 거지. 수출 재비용 상승. 그래서 18억 나가던 게 23억 나갔다. 판관비. 급여 종업원 급여는 급여고. 자, 또 뭐 현금 흐름표를 보면 아까 전에 그 얘기했지. 이리저리 다 더한 거 감가상각비 더하고 뭐 매출채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회사에 있어야 플러스고 없으면 마이너스인데 매출채권이 그 물건을 팔고 받을 돈이잖아. 받을 돈이니까 일단 마이너스 시작해. 받았으면 플러스인데 그럼 13억이라는 건 뭐고 못 받는 돈이 13억이란 소리야. 자, 이게 그럼 매출채권 돈 다 받았으면 이건 플러스란 소리지. 자, 미수금의 증가. 미수금 돈 못 받은 게 증가 10억 증가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란 소리지. 아직 우리 회사에 돈이 못 들어왔으니까. 재고 자산의 증가, 재고가 증가했으면 물건이 아직 현금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란 소리지. 원래 이게 없으면은 플러스란 소리고. 그러면 매입 채무 어딨노? 매입 채무가 증가. 아까 전에 외상값 늘어났다 그랬잖아. 매입 채무는 뭐다? 돈을 내가 주지 않았는데 내한테 들어온 돈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자, 증가. 자, 이것도 뭐 국내, 해외, 미국, 기타. 국내 매출 76억, 미국에서 팔리는 게 170억, 기타 23억 이렇게 돼 있다. 작년 미국 같은 경우는 57억에서 170으로 증가. 국내 매출은 70억인데 76억으로 한 10% 정도 증가했다 맞지? 근데 미국 매출은 정말 많이 증가했다. 고객 1위 168억치 매출 올렸다. 그 히얼 상강하게 미국에 있는 그 해외 부분에 올리고 있다. 또 뭐 있나? 배당은 얘들이 이게 1분기 거라서 뭐 이런 거 변동사항 없다. 23년 뭐 출시된 22년 사업 보고 참고해라. 이런 게 많이 적혀 있더라고. 좀 이렇게 고객들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들이 이제 좀 자세히 못 보게 그럼 또 한 번 더 눌러봐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또 눌러봤지. 그러니까 3년 평균 배당이 1%고 16년간 결산 배당을 했고 직원 평균 150명이고 평균 근속은 4년. 평균은 연봉은 한 5,400만 정도 된다. 등기이사 3명은 4.2억 받아가고 최윤소 대표는 6.3억 정도 받아간다. 이렇게 딱 적혀있어요. 공모자금은 IPO를 하고 11월에 운영자금 127억을 운영자금으로 썼고 시설자금으로 43억 썼고 채무상환 갚는 거 33억 썼고 다 썼다 맞지? 남아있는 게 없고 딱 자기들이 설계한 대로 다 썼다. 깔끔하지? 대손 충당금은 아까 그거 없다. 올해는 없고 작년에는 마이너스 5억 9천 마이너스 59만원 이거 뭐 없다로 봐야 되지 맞지? 자, 재고 자산은 한 143억 정도 있는데 이게 한 11% 5회라는 건 7에 7호 35 365일 나누기 5 하면 70일 정도 되거든. 70일 만에 재고가 이렇게 회전된다. 70일 만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106억 9.7% 5회. 저작년은 69억 7% 9% 11% 재고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얘들 같은 경우는 아까마다 큰 주문이 들어오든지 오더를 들어올 때는 한 3개월 전에 분량으로 주문을 받아서 미리 거기에 대한 것들을 생산하기 때문에 재고는 뭐 걱정할 수준 아니다. 그리고 회전율이 70일 얘들을 또 물건들이 썩고 이런 거 아니잖아. 보관만 또 부피가 또 큰 것도 아니잖아. 보관만 해놓으면은 그냥 냉동 보관도 필요하겠나 뭐 하여튼 보관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재고 관리가 굉장히 수월할 수 있는 그런 거겠지. 자, 임직원 임원들 들어가면 최윤수 대표 연봉 6억 받아가는 24년 동성화학이 많더라고. 동성화학이 92년부터 98년 근무했잖아요. 최승우 부사장 동성화학 93년 94년 편도기 이거 연구총괄 동성화학 94년 98년 같이 근무했다. 김광용 동성화학 93년 99년 임상현 동성화학 영업이사 동성화학 96년 98년 윤형순 연구이사 TNL이네. 이런 식으로 20년 근무 21년 근무 핵심 임원들이 오래 근무했단 맞죠. 유정환 63년 TSP 대표 TSP 상장회사가 사회이사로 있기도 하다. 이런 것도 있고 임원 보수는 아까 말했지. 자, 계열로 회사수는 5개, 그 경영 참여는 4개, 단순 투자 없고 그리고 총 출자금은 39억 정도 출자했다. 아까 전에 중국 공장, 중국 그거 의료용 판매, 제조 공장, 판매 공장, 약물 전달 관련 연구 개발 TSL. 자, TSP TSP 다르잖아 맞지?
그런 거. 그리고 TNL 유럽 의료용 물질 연구, TSL 헬스케어 전자부품 제조 이런 것들 지분을 가지고 있다. 얼마 안 되잖아 자산이 맞지? 자 그리고 비상장 5개. 탑업인 출자는 그러니까 뭐 중국 공장에 2억 3천 투자, TSL에 1억 투자, 유럽에 6억 9천 투자, TNL 헬스케어에 5억 투자 이렇게 쭉 해서 지금 39억 됐다. 이런 거지 출자금. 자 이렇게 이제는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창상 피복제 전문으로 하는 회사고 창상 피복제 하이드로콜리드가 60% 매출 전체, 폴리우레탄 폼이 11%, 마이크로 니들이 요게는 작년에는 없다가 올 작년에 조금 있다가 21년도에는 없고 22년도에 조금 발생됐고 22년 3년도에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매출 신상 그리고 창상 피복제는 86% 전체 매출의 86%그 수출이 75대 35 비율. 정형외과용 고정제는 캐스트 0.9 뭐 스프린트 1.3 얼마 안 돼 이거 얼마 안 돼. 그래서 그 전체 매출 270억 중에 수출이 71대 39 전체 매출 수출 중에 71%가 수출이고 내수는 39다. 3개월 주기로 주문을 받아 생산하고 연구비는 한 2.5% 6.8억, 전개는 3.9% 정도 썼다. 그리고 조금 더 유보율은 2,400%, 부채율은 17% 이렇게 돼 있는 아주 탄탄한. 원가가 한 58% 들어가고 판관비가 한 8.5% 들어간다. 영업이익이 32% 정도 나오는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이게 부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금융수익, 금융비용 비용적인 부분이 거의 나가지 않고 세금적인 부분이 조금 나가고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28%가 나오는 회사. EPS는 974원 나오는데 예상 EPS를 그냥 곱하기 4를 하니까 3,800원. 그래서 퍼가 11이 나오고 ROE가 28이 나온다. 엄청나게 높지. GPA도 34가 나온다. 국내 매출 전분기 70억이었는데 올해 76억 상승, 미국 매출 57억이었는데 170억으로 상승, 기타 19억이었는데 23억으로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배당은 3년 평균 1%고 16년 동안 결산 배당했다. 매출 채권 대손 충당률은 0%라고 보면 된다. 재고자산은 한 11%, 5회 한 70일마다 회전이 된다. 재고가. 직원들 평균 근속은 4년이고 연봉은 한 5,400만 원 정도. 등기이사 3명은 4억 2천 받아가고 최윤소 대표는 6.3억 정도 받아간다. 괜찮다 맞지? 와 이것만 봐서는 빠방하네. 와 이거 진짜 빠방하다. 진짜 빠방하다. 자 네이버 금융 마무리는 마무리로.